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부작용은 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확률이 적어도 내가 걸리면 100%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민호성형외과 원장 유민호입니다. 얼굴에서 인상을 좌우하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눈썹? 눈? 코? 얼굴형. 이렇게 생각해보면 다들 눈이 제일 인상에서 중요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실 겁니다. 아무래도 얼굴을 마주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눈이기도 하고요. 눈을 통해서 감정을 알아차리기 쉬우니까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 보인다라는 느낌도 눈에서 제일 크게 받으시더라고요.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눈에 주름이 져서 나이가 들어 보여요. 눈밑이 처져서 더 늙어 보여요.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점점 눈이 쑥 꺼지는 것 같아요. 나이 들었나 봐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찾는 수술 중 하나가 바로 하안검 수술인데요. 그런데 하안검 수술은 실리프팅이나 필러, 보톡스 같은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안검 수술이 뭔지, 어떤 사람이 하면 좋은지, 회복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제일 염려되실 부작용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안검 수술은 눈 밑에 노화로 생기는 지방 돌출과 피부 처짐을 교정해주는 수술인데요. 먼저 수술 전 디자인을 잡고 피부와 알륜근을 절개해서 불필요한 눈밑 지방을 제거하거나 재배치를 하고요. 경막을 강화해주고요. 하안검 인대 힘이 부족한 경우에는 눈꼬리 뼈 쪽에 근육을 묶어줘서 처진 눈 근육의 근육을 다시 탄탄하게 잡아주고 무너졌던 애교살 모양을 되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처짐도 교정해줘야지 눈밑 주름이 사라지고 팽팽한 눈밑을 만들 수 있는데요. 마지막 순서로 늘어난 피부를 과하지 않게 잘라내주고 봉합해주면서 수술을 마무리하게 되죠. 이게 하안검 수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눈밑을 건드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랑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명 눈밑지라고 부르는 수술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아래 눈꺼풀을 뒤집으면 핑크색 보이시죠? 그게 결막인데요. 그 결막을 절개해요. 하안검은 속눈썹 아래 피부를 절개하고 들어가니까 둘이 절개 부위가 다르죠. 결막을 절개하고 나서 눈밑 지방을 눈물꼬랑 쪽으로 재배치해서 지방이 튀어나와 보이는 것을 다듬어주는 수술이에요. 이 수술은 늘어진 피부가 아닌 결막으로 절개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피부로 잘라내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늘어진 피부로 인한 주름을 완화하는 효과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처져서 남아도는 피부가 없는 40대 이전의 분들에게 적합한 수술입니다. 반면에 하안검 수술은 눈밑 지방 재배치 플러스 남는 눈밑 피부 절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눈 아래 피부를 절개해서 눈 앞에 지방을 눈물꼬랑 쪽으로 재배치해주고 남는 눈밑 피부를 잘라내서 잔주름, 처짐까지 개선하는 수술입니다. 피부를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결막이 아닌 속눈썹 아래 2-3mm 떨어진 피부를 따라 절개하게 되죠. 그래서 하안검 수술이 적합하신 분들은 일단 눈 주변 피부 처짐이 심해지는 50대 이상의 분들입니다. 눈 주변이 처지니 눈밑 주름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눈밑 지방 주머니가 불룩 튀어나오고 눈물꼬랑이 깊게 패여 있으면서 피부 늘어짐이 많아서 눈밑 주름까지 심한 경우에는 하안검 수술의 효과를 크게 보실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노화로 인한 안면 중안부의 처짐이 애교살을 아래로 끌어당겨서 젊었을 때 있던 애교살이 흐려진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안검 수술을 하면서 눈밑을 편편하게 한 다음에 애교살을 조여주어서 젊은 시절의 애교살 모양으로 복원도 가능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하안검 수술은 눈 밑의 작은 부분을 절개하는 수술이라 그런지 가볍고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하안검 수술을 제대로 하려면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들끼리 가끔 이야기를 하거든요. 각자 생각하기에 여러 성형 수술 중에 제일 수술이 까다롭고 어려운 게 무엇인지 투표를 해봤어요. 어떤 수술일 것 같으세요? 안면 윤곽 수술, 양악 수술, 안면 거상, 코 재수술, 이런 큰 수술일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의외로 하안검 수술이 가장 까다롭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일단 요즘 환자분들의 기대치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20년 전에 하던 방식으로 지방 재배치하고 눈밑 피부 잘라주고 봉합하고 끝내면은 진짜 간단하게 30분이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방식으로 수술하면 요즘 환자분들은 절대 만족 못하세요. 눈밑은 편편해졌지만 애교살이 없어졌다, 눈밑 점막이 들려 보인다, 눈이 시리다, 눈물꼬랑 아래쪽에 처진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다 등등등 과거의 수술법으로는 요즘 환자분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안검 수술법도 환자분들의 기대치에 따라서 점점 발전하고 진화해 왔어요. 혹시 하안검도 세대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요즘 제가 하고 있는 하안검 수술법이 4세대 하안검 수술법이거든요. 1세대 하안검 수술법이 지방을 제거하고 피부를 잘라내는 단순한 과정이었다면 4세대 하안검의 과정은 매우 복잡해요. 일단 불룩한 지방을 편편하게 만들어야 하고요. 늘어진 애교 근육 복원해서 애교살 살려드려야 하고요. 팔자 위로 축 처진 중안면부 볼륨을 끌어올려가지고 복숭아 형태의 중안면도 만들어야 하고요. 눈물꼬랑이랑 인디언 주름도 펼쳐가지고 매끈하게 만들어드려야 돼요. 피부도 당연히 남는 거 잘라드려야 되고요. 챙길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수술 시간 자체가 1세대 때에 비해서 매우 길어질 수밖에 없고 신경 써야 하는 과정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건 하안검 수술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수술 후 회복 기간과 관리법도 놓칠 수 없겠죠.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회복은 수술 후 다음날 드레싱을 한번 하게 되고요. 실밥은 수술 후 7일 뒤에 뽑습니다. 멍과 부기는 사실 개인차가 너무 큰 부분이라 딱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 멍은 체질에 따라 안 들 수도 있지만 일단 한번 멍이 들면 빠지는데 2주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부기의 경우는 큰 붓기는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 빠지게 되고요.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잔붓기도 꽤나 빠져서 최종 결과에 가까워집니다. 그렇지만 부기는 조금씩 더 빠져가지고 6개월이 지나면 수술 후 회복이 끝나게 됩니다. 수술 후 관리는 먼저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수술 후 3일까지는 절대로 얼굴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숙이면 안 됩니다. 하안검 수술 후 가장 흔한 합병증이 출혈 후 피가 고이는 혈종이거든요. 수술 시 아무리 지혈을 꼼꼼하게 해도 수술 후에 얼굴에 압력이 올라가면은 눈 밑에 혈관이 다시 터질 수 있어요. 그러면 피가 고여서 혈종이 생기는데요. 혈종이 생기면 실밥을 뜯고 다시 지혈을 하고 봉합을 해서 해결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혈종이 한번 발생하면 90% 이상의 확률로 안검외반이라는 눈이 뒤집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피를 씻어내고 지혈을 하고 뭘 해도 일단 한번 혈종이 생기면 그냥 안검외반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수술 후에 힘주면 안 되시고요. 고개 숙여서 얼굴에 피 쏠리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이 이야기를 수술 후에 환자분 집에 갈 때까지 녹음기처럼 계속 따라다니면서 얘기합니다. 주입식 교육을 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찜질은 수술 후 3일까지는 냉찜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차가운 냉기가 모세혈관을 수축시켜서 출혈 확률을 낮춰줘요. 3일 이후에는 온찜질을 하시는 게 림프순환을 촉진시켜서 부기가 빨리 빠지고 회복되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회복은 잘 먹고 잘 자는 게 중요하죠. 건강하고 영양 있는 식사 해주시고요. 호박즙같이 부기를 빨리 빼는 영양제도 도움이 됩니다. 주무실 때 베개는 평소보다 조금 높은 것을 사용해서 머리를 심장보다 높게 유치되게 해주세요. 머리에 혈액이 쏠리는 것을 막아서 출혈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세안은 수술 후 7일째 실밥 뽑고 가능하시고요. 컨택트 렌즈 착용이나 가벼운 화장은 보름 후부터 가능합니다. 사우나, 격렬한 운동 등의 것은 한 달 이후부터 가능하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수술을 고민하시면서도 부작용에 대한 걱정 안 하실 수 없으실 텐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부작용 중에 가장 흔한 거는 안구건조증입니다. 수술 후 부기 때문에 하안검 점막이 안구에서 약간 들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점막이 안구에서 떨어지면은 안구가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지게 되죠. 이로 인해서 공기 중으로 눈물이 많이 증발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맞아요. 눈물이 많이 증발하니까 눈에 눈물이 부족한 증상이 생겨요. 뭐죠? 네, 안구건조증이죠. 안구건조증의 대표 증상은 눈이 시리고 뻑뻑하고 모래알이 굴러가는 것 같고 시야가 흐릿하고 시력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수술 후 1, 2주 정도는 붓기 때문에 일시적인 안구건조증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이건 정상적인 회복 과정입니다. 부기가 빠지면서 이런 증상들은 차차 사라지기 때문에 불편감을 느끼실 때 인공 눈물을 넣어주시고 병원에서 처방드린 점안액을 넣으시면서 증상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수술 후 혈종이나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90% 이상의 확률로 안검외반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안검외반이 이렇게 눈밑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발생하면 미용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상당히 불편해지는데요. 다행인 것은 이렇게 안검외반이 설사 발생하더라도 6개월 정도가 지나서 흉살이 풀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혈종이나 염증이 안 생기면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담당 선생님과 회복을 돕는 주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가로 하안검 수술하신 연령대가 높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인대의 힘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검외반이 더 잘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안검외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하안검 인대의 힘이 떨어진 분들은 상태에 맞춰서 보수적으로 수술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덜 당기고 피부도 덜 자르는 식으로요. 예쁘려고 한 수술인데 하고 나서 안검외반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예뻐 보이고 생활하는데 눈시림, 건조함 등의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세 번째는 흉터에 대한 것인데요.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흉터죠. 눈밑으로 절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흉터가 남는 건 아닌지 어느 정도 흉터가 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정말 다행인 건 눈밑은 우리 몸에서 가장 피부가 얇은 부분이고 혈류가 좋아서 흉터가 거의 잘 남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간혹 수술 후 한두 달 사이는 상처가 가장 성나 보이는 시간이라서요. 붉어 보이고 튀어나와 보일 수 있는데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편편해지고 피부색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드물게 앞광대 부분의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술할 때 앞광대 부분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당겨지면서 신경이 놀라게 되면 발생해요. 일시적으로 광대 부분의 감각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건 3개월 정도 지나면 보통 회복됩니다. 추가로 이것도 드문 경우인데 눈밑 지방 제거나 재배치량이 많으면 안구 돌출 정도가 달라져가지고 일시적으로 복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한두 달 안에 보통 적응돼서 사라지는 게 보통인데요. 수술할 때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이 손상된 경우에는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심각한 부작용은 실명이 있어요. 수술 후 출혈이 생겼는데 잘 지혈이 되지 않으면서 안구 뒤 공간에 혈액이 고이게 되면 그 혈액이
혈액이 시신경을 압박하면서 시신경이 손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에는 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드문 부작용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확률이 적어도 내가 걸리면 100%잖아요. 그래서 부작용 중에 심하면 실명도 될 수 있다. 이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부작용을 감안하고 수술을 하는 건데 효과가 좋아야 감내할 수 있잖아요. 효과가 좋으려면 수술이 정말 필요한 유형의 얼굴이어야 하겠죠. 그런데 하안검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데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바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는 경우 중 일부 경우인데요. 다크서클은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생겨요. 첫 번째는 눈밑 지방이 튀어나오고 그 아래 눈물고랑은 패여 있어서 그림자가 생긴 경우거든요. 이 경우는 하안검이나 눈밑 지방 재배치로 개선할 수 있는 경우예요. 잘 찾아오신 거죠. 두 번째는 눈밑 피부가 얇아서 피부 바로 아래 혈관과 알륜근의 검붉은색이 비쳐 보이는 경우예요. 하안검이나 눈밑지 수술 모두 알륜근보다 더 깊은 곳에 눈밑 지방을 조작하는 수술인데요. 피부가 얇아서 알륜근이 비쳐 보이는 경우는 효과가 아예 없죠. 애초에 알륜근이나 그 위를 건드는 수술이 아니니까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안검 수술은 하셔도 효과가 별로 없으실 거고 아이리쥬랑 같은 스킨 부스터를 맞아보는 게 약간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죠. 마지막으로 눈 밑에 색소가 침착된 경우인데요. 이건 토닝 레이저로 색소를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제 경험상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간단하게 생각했던 하안검 수술인데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안검 수술 절대 간단하고 쉬운 수술이 아니니까요.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진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수술 받으시고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눈밑 처짐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당기는 의사 윤민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